안녕하세요. 경희방식대로의 경희쌤입니다. 오늘은 미분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시각 T에서의 길이 L, 넓이 S, 부피가 V, 각이 세타인 도형일 때 이 각 변화율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간단한 개념이고요. 초등학교 때에서도 배웠던 시각에 대한, 뭐뭐에 대한, 얘가 분모로 얘가 기준값이란 얘기인 거죠. 그래서 델타 t분의 이 길이의 각각의 변화율이니까, 맞아요? 그러면 시각 t에서의 길이 l의 변화율은 리미트. 자, 이 시각 t라는 게, 만약에 이게 그 변화율이면 시간의 변화율분의 길이의 변화율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시간이 변할 때 그때 시간 변한 양의 그 시간 동안 길이가 얼마만큼 변했냐 이건데, 문제는 여기서 시각이 t예요. 한 점으로 어떤 한 특정 시간으로 고정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이럴 때 리미트 델타 t를 뭐라고 한다? 0으로 보내는 거죠. 그쵸? 그래서 순간 변화율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해 갔죠?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L. 바로 dt분의 dL이 바로 뭐다? 시간 t에서의 길이의 변화율이다. 어려운 거 있나요? 자, 시각 t에서의 넓이의 변화율은 당연히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s인데, 이것도 변화율의 극한값인 dt라고 하면 되잖아요. dt분의 ds. 우리가 했던 dx분의 dy 미분계수 y'과 똑같은 개념으로 l에 관한 식을 t로 써서 그것을 미분하라 라는 거죠. l을 뭐에 대해서 미분하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라, 이런 얘기인 거죠. 얘는 넓이를 시간에 대해서, 얘는 그러면 시각 t에서의 부피 v의 변화율은 dt분의 dv가 되는 건 당연하겠죠.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v가 되면서 이렇게 dt분의 dv가 되고, 각 세타 또한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세타가 돼서 dt분의 d 세타라는 게 성립하는 거죠. 그럼 이거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문제를 보시면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똑같습니다 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자, 키가 1.7m인 학생이 높이 5.1m인 가로등 바로 밑으로부터 매분 800m의 속도로 일직선 위를 걷고 있다. 이때 이 학생의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와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여라. 그쵸? 만약에 얘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가로등이에요. 얘 가로등 밑을 1.7m의 키를 가진 아이가 걸어가는데, 그럼 여기서 이렇게 그림자가 여기 생겼죠. 그죠? 그랬을 때 이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래요. 그러면 우선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시려면 먼저 얘를 그 다음에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얘를 y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x라고 합시다. 얘가 움직이는 거죠, 이쪽으로. 맞아요? 그 다음에 얘가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건 바로 여기예요. 여기가 움직이는 건 L이 변해가는 양인 거죠. 그쵸? 우리가, 자, 움직이는 속도,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뭐분의 뭐다? dt분의 dL을 구하란 얘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림자 끝은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어떻게 움직여 가는가, 이 속도의 변화율. 속도는 뭐야? 시간분의 거리의 변화율이잖아요. 그래서 dt분의 dL이 되는 거고요.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다 안 나오지? 그래서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얘는 뭐다? dt분의 dy를 구하라는 얘기인 거죠. 이해가시는가요? 그것을 여기서 무엇을 구하라고 하고 무엇이 변해가는 양을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을 뭘 구해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제 구하면 되죠. 어떻게 구할 것인가? 우리가 아는 건 이것뿐이 없는데. 자, 이럴 때 바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닮음이 등장해야 합니다. 이렇게. 직각삼각형 얘가 평행할 때 뭐 대 뭐는 이거 대 이거는 바로 뭐 대 얘 대 얘다. 기억하세요?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고 이거 대 이거다라는 그 닮음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평행선이 있는 두 삼각형의 그런 어떤 닮음비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얘 대 얘는 1.7 대 5.1은 그쵸? 뭐 대 y 대 l이다. 근데 y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그쵸? l은 자 보자. 이 x가 여기서 나와요. 매분 뭐의 속도로 나타난다? 800m의 속도로 움직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길이가 분이라고 하면 매 분당 어떻게 돼요? 얘는 800t가 되겠죠. 뭐라고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y, l 모두 다 x 모두 다 y, l, x 모두 다 t에 관한 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뭐에 관한 식으로 바꿔야 된다? t,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기 때문에 시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l을 t로 나타내고 y를 t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것은 이 x가 800t, 그쵸? 1분 움직이면 800m, 2분이면 1600 이렇게 움직여가는 우리가 주어진 이거를 가지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너무 쉬운 게 그쵸? 800이고요. 여기 L이라고 했을 때 그럼 Y는 뭐예요? Y는 L-X겠죠. 그쵸? 우선 Y는 나중에 얘 L을 구한 다음에 Y는 생각해 봅시다. 이해가시죠? 왜 L-X니까. 그러면 dt분의 dy를 하시면 dt분의 dl 마이너스 x 하셔가지고 구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하면 돼요. 그럼 y 대신에 뭘 써라? y는 l-x l-800t 네, 그쵸? 뭐야? l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얘랑이 몇 대 몇이에요? 얘랑이 3배죠? 1대 3은 L-800t 대 L. 그럼 어떻게 돼요? 3L-2400t는 L이다. 그럼 이 L이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나지고 있는 거 보이세요?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이 L은 2400t, L은 1200t가 되는 거예요. L은 뭐라고? 자, L은 1200t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실 매분 800m의 속도로 움직이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제가 문제를 잘못 썼어요. 사실은 이게 80m인데 제가 0을 하나 더 붙였네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씩 다 지우셔야 돼요. 죄송해요. 예, 그냥 가려고 했는데 그럼 분명히 누군가 그럴 거야. 어떻게 인간이 1분마다 800m를 갈 수 있냐. 거의 뭐. 그래서 그 분명히 걸어간다고 했는데 그건 걷는 게 아니다. 우기실 분이 있으셔서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또 제가 가리키는 아이들은 그럴 수 있어서 고칠게요. 예. 그래서 L은 120t예요. 그러면 뭐 다 구했죠. dt분의 dl은 뭐겠어요? dt분의 dl은 뭐분의 리밋 얘는 L이 뭐예요? L이 120t예요. 그럼 얘는 L 프라임 t에 관해서 미분하면 되잖아요. 그럼 얘를 미분하면 L 프라임은 뭐가 되는 거야? 120. 맞아요? 따라서 그때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120m per 분이라고 답이 되는 거죠. 왜? 얘를 미분하면 그냥 120만 남잖아요. 쉽죠? 얘는 t에 관해서 L을 미분해라. L을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얘를 그냥 미분하시면 돼요. t에 대해서. 그래서 답은 120이다. 그러면 이제 이거 조금 아까 나왔던
그 닮은 삼각형 이용해서 b 구하시는 것까지만 하신다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자 그 길이의 변화율은 dt분의 dy, dt분의 dy가 뭐예요? L 빼기 x잖아요. 그러면 얘는 120t고 얘는 80t예요. 따라서 얘는 dt분의 d 40t예요. 맞아요? 따라서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하시면 얘는 y'은 얘는 얼마다? 40이다. 따라서 40m/. 분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여러분, 뭐 1차 10분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엄청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읽고 생각만 좀 하시고 이거 이렇게 집어넣어야지 라는 생각만 가신다면 그 다음 변화율이라는 것을 이 L을 그러면 시간에 대해서 얘는 시간에 대한 거구나. 움직이는 속도와 변화율이라는 건 시간에 따라 1분당 변하는 변화율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 식을 쓰고 그것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는 값이다라는 것만 아신다면 굉장히 쉬운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 몇 개 더해서 적응력만 좀 늘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수형 모양의 파문이 생긴다. 가장 바깥쪽 파문의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30cm의 비율로 커질 때 돌을 던지고 나서 3초 후에 바깥쪽 파문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 이렇게 딱 돌이 떨어졌어요. 그럼 이렇게 점점 이렇게 파문이 커져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얘 반지름 R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R은 어떻게 된다? 매초 30cm의 비율로 커져요. 그러면 30t가 되는 거잖아요. 속도 곱하기 시간 하시면 거리가 나오시는 거 알죠? 얘가 움직인 거리가 나와요. 그쵸? 다시 거속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해서 얘가 나온 거예요. 어렵진 않겠지만 한번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얘가 R은 뭐다? R은 30t예요. 맞아요? 그랬을 때 이 3초 바깥쪽 파문에 가장 바깥쪽 파문이니까 여기죠. 얘의 넓이의 변화를 구하라. 그럼 넓이 S는 파이 R 제곱이잖아요. R 대신에 30t, S도 t에 관해서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이의 900t의 제곱이 되는 거죠. 맞아요? 따라서 얘를 바깥쪽 파문의 시간에 대한인 거죠. 시간에 대한 변화를 구하라. dt분의 ds는 그쵸? S'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얘는 그래서 얼마야? 1800 파이 t가 되는 거죠. 맞아 안 맞아요? 근데 t가 3초래요. 그럼 t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 3. 그러면 5400 파이 센티미터 제곱 센티미터 퍼 초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렵나요? 안 어렵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넓이의 변화율이에요. 정말 단순하고 간단하죠. 예, 다음 문제 가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15cm인 정사각형의 각 변의 길이가 매초 3cm씩 늘어난다고 할 때 정사각형의 넓이가 900제곱cm가 되는 순간의 넓이의 변화율은 시간. 그래서 시간에 대한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여라. dt분의 ds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사각형이 어떻게 되냐면 한 변이 15cm인데 몇 초마다 3cm니까 3t가 되는 거죠. 그럼 넓이 S는 15 플러스 3t의 제곱. 맞아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dt분의 ds. 그럼 얘를 미분하시면 겉미분, 속미분 합시다. 2에 15 플러스 3t 그 다음에 얘 1이고요. 속미분 하시면 곱하기 3 6에 15 플러스 3t 아시죠? 겉미분, 속미분. 따라서 근데 900제 넓이가 900이 된대요. 여기는 900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럼 얘는 30의 제곱이에요. 따라서 15 플러스 3t는 뿔마 30인데 맞아요? 마이너스는 필요 없겠죠? 넓이니까. 따라서 3t는 15, t는 5초가 되는 거죠. 그쵸? 어려워요 이게? 안 어렵죠? 구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t에다 3 넣으면 6 곱하기
3, 5, 15, 30을 하니까 180 제곱 센티미터 퍼 초가 답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쵸? 시간당 뭐의 변화율? 시간당 제곱 센티미터. 여기 S라고 쓰셔도 돼요. 세컨드에서. 예. 그건 어렵지 않죠. 예. 이거 전개해서 푸지 마시고요. 예, 제곱 떨어지면 뿔마 루트 아시죠? 루트 900이니까 뿔마 30 이렇게 나와서 바로 구하시면 돼요. 마이너스는 버려버리시면 되죠. 그쵸? 마이너스, 그쵸? 얘가 마이너스 1, 2는 있냐 없냐? 그럼 3t는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15가 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따져서 버리시면 돼요. 그럼 그 다음 문제 가볼게요. 밑변의 반지름이 길이가 10cm, 높이가 20cm 원기둥이 있다. 그럼 원기둥 얼른 그리시면 되죠. 정말 수제곱이죠, 다. 그쵸? 밑면의 반지름이 10. 그 다음에 높이가 20cm.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cm씩 길어지고, 높이는 몇 초? 이게 여기 몇 초겠죠. 몇 초 1cm씩 길어진다. 그러면 얘는 10 플러스 1t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높이는 몇 초 2cm씩 짧아진다. 짧아지니까 20 마이너스 2t가 되는 거죠. 됐나요? 이 원기둥의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라. 3초 후에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라니까 dt분의 dv를 구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v를 먼저 구하시면 v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그쵸? 그럼 밑넓이는 10 플러스 t의 제곱 파이 곱하기 높이 20 마이너스 2t.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2에 얘는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네. 전개를 하시든가 전개해서 한꺼번에 하시거나 아니면 뭐예요? 얘 따로 하시든가. 그래서 곱의 미분을 하시든가. 선택은 자유. 전개해서 하겠다. 전개도 돼요. 그쵸? 예. 그러면 좀 정리를 하고 먼저 얘는 마이너스 2로 묶으시면 마이너스 2파이로 묶으시면 t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t 플러스 10의 제곱 이렇게 보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럼 v 프라임 하시면 예, v 프라임이니까 예, 마이너스 2파이는 그냥 냅두고 그쵸?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하고 하면 되잖아. 그럼 하면 어떻게 돼요? 예, 1. 그러면 t 플러스 10의 제곱만 남고 더하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2파이는 그냥 앞으로 뺐어요. 그럼 얘 안 하고 t 마이너스 10에 얘 내려오시면 2에 t 플러스 10의 1승. 얘 속미분 하면 얼마? 1. 그쵸? 모든 걸 다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할 자신이 없다. 전개하셔서 하셔도 돼요. 뭐 그렇게 어려운 전개식은 아닌데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뭐냐면 3초 오니까 왜냐면 이걸 한 이유가 있어. 그냥 여기다 3을 넣으면 돼. 이걸 전개해서 정리할 필요가 전혀 없다. t가 3일 때. 그래서 마이너스 2파이에 얘는 t가 3이니까 13의 제곱 더하기 얘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곱하기 2 곱하기 1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13으로 묶어내시면 되죠. 마이너스 26파이. 그럼 13 빼기 14. 보이세요? 굉장히 쉬워지잖아요. 마이너스 1. 따라서 26파이가 답이 되는 거죠. 그쵸? 이런 걸 뭐 169에 뭐 이런 거 이거 14 곱하기 13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알았죠? 여러분 묶어내세요. 묶어내시는 게 인수분해를 열심히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단축시키셔야 돼요. 26파이 이 원기둥 부피의 변화니까 세제곱 퍼 초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다음 문제 가볼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구 모양의 풍선에 공기를 넣으면 길이가 매초 2mm씩 커진다고 할 때 공기를 넣기 시작하여 5초 후에 반지름의 길이와
풍선의 부피가 증가하는 속도는, 자, 부피가 증가하는 속도, 변화율 대신에 무슨 말을 썼어요? 속도라는 말을 썼어요. 속도나 변화율이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쵸? 그래서 얘는 뭐야? dt분의 dv를 구하시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5초 후에 반지름의 길이, 5초 후에 반지름의 길이 이런 걸 너무 쉬운데. R은 반지름 2 더하기 0mm는 1cm는 10mm인 건 줄 알죠? 그래서 0.2t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런데 R이 5초 후니까 R은 T가 5일 때 여기다 5 넣으면 1, 3 이렇게 되는 거죠. 참 이런 걸 문제라고 낸 거야? 우리 고2인데? 이런 문제도 있어야 빨리빨리 넘어가죠. 그쵸? 그렇게 봐주세요. 자, VT를 구해봅시다. VT는 자, 9의 부피 공식이 뭐예요? 근데 여러분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입니다.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 그럼 9의 건널비 공식은 얼마예요? 4 파이 R의 제곱입니다.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부피 공식은 뭐라고요?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 자, 건널비가 파이 R의 제곱. 그리고 얘는 부피잖아요. 대부분 각불이라든가 뭐 각기둥 아니 뭐죠? 각불이라든가 원불이라든가 다 몇 분의 1 부패요? 3분의 1. 얘도 3분의 1 곱하고 여기 부피니까 세제곱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 외우시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외우시고 계셔야 돼요. 언제 써먹을지 몰라요. 근데 다른 건 다 아는데 9의 부피가 공식이 생각이 안 나서 못 풀면 정말 아깝지 않겠어요? 여러분 건널비 공식하고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3분의 4.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9의 부피 공식을 외우시라고. 이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R의 세제곱. R이 뭐였어요? 2 플러스 0.2t의 세제곱. 됐나요? 그러면 v 프라임 t. 얘가 v 프라임 t가 되는 거죠. 그러면 3분의 4 파이에 건미분 3 내려오시고 2 플러스 0.2t의 제곱에 속미분 0.2 이렇게 곱하시면 되죠. 어렵나요? 그래서 5초 후에요. 그럼 여기다 t에다가 얼마 넣어라? 계산할 거 없어. 이렇게 정리해 놓고 그냥 여기서 분명히 이런 숫자가 주어지는 이유는 정리하는데 힘 빼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숫자 집어넣으시면 되죠. 얘 3이잖아요. 그렇죠? 조그마가 3이라는 거 배우셨죠? 그러면 3분의 4 파이 곱하기 3 곱하기 3의 제곱 9 곱하기 10분의 2 됐어요? 그럼 얘 3, 3 그러면 얼마야 이거? 4, 9, 36, 72, 10분의 72니까 7.2 파이. 그쵸? 또 5분의 36. 부피의 세니까 세제곱 퍼 초.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렵나요? 안 어렵죠? 끝.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하는 건 어려워서 하는 게 아니라요. 말들이 좀 어려운 말들이 나오잖아요. 제동거리 뭐 여러 가지 그런 말이 나왔을 때 이건 별거 아니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풀라고 일일이 이런 글들이 긴 것들을 일부러 가져와서 써본 거예요. 사실적으로 문제 자체는 굉장히 쉽고 간단한 문제들이어서 여러분 뭐 저런 걸 해주나 그러겠지만 그냥 제동거리, 달리는 자동차에 브레이크를 밟은 후 이렇게 나왔는데 머리가 벌써 하얘지면서 생각하기가 싫어진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의 달린 거리를 제동거리라고 한다. 얘는 그래도 이 문제는 정말 친절한 문제예요. 왜? 제동거리를 설명했잖아요. 그냥 막바로 제동거리라고 쓰지 않고 여러분 얼마나 친절한 문제예요? 제동거리는 브레이크를 밟은 후 멈출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제동거리라고 한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 제동거리 왜 계산해야 돼요? 이런 빗길,
눈길에서 브레이크 밟았을 때 내가 얼마만큼 가서 멈추는지를 계산할 줄 알아야 어느 정도 이전에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지 알아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은 다 자동차나 이런 거에서 계산해서 나와서 미리 밟아라 뭐 이렇게 교육시키지만 그때그때마다 좀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감을 익히시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문제를 풀어봅니다. 브레이크를 밟은 후 달린 거리를 X라고 하면, 그러니까 제동거리, 그러니까 달린 거리 있잖아요. 거기까지 몇 초 후에 달린 거리를 X라고 한대요. 그런데 T와 X의 관계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미 X에 관한 관계식이 다 나왔어. 그랬을 때 이건 거리잖아요. 위치의 변화량이잖아. 위치를 알려줬어요. 그랬을 때 관계가 성립할 때 이 자동차의 제동거리는, 그럼 제동거리라는 것은 얘가 가다가 멈춰야 되잖아요. 멈춘다는 것은 뭐가 0이다? V가 0이다. 멈추거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속도가 0인 지점이다. 그래서 얘를 한번 미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dt분의 위치를 미분하시면 V. 그쵸? 그래서 V를 구하시란 얘기예요. 그쵸? 그럼 얼마예요? 얘 미분하시면 28 0.56. 숫자가 너무 싫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74 28이고요. 얘는 100분의 7, 8에 56이에요. 뭔가 74, 742 이 숫자의 2배에다가 100분에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럼 얘는 뭐예요? 7 곱하기 4 마이너스 100분의 7 곱하기 4 곱하기 2의 2t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려워요? 일부러 썼어요, 이렇게. 라고 할 때 제단거리 얘가 는 0이에요. 뭐라고요? 는 0. 그럼 얘 넘어가면, 그쵸? 왜 이렇게 썼는지 느낌이 오시죠? t는, 그쵸? 100분의 7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7 곱하기 4예요. 그럼 7 곱하기 4 하면 얘 뒤집으니까 4분의 100. 따라서 25. 25초 후에 멈춘다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25초. 그럼 제동거리는 여기다가 뭐만 집어넣으면 돼요? t에다가 25만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25 계산할 때 어렵다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28, 7 여기다 25 들어가시면요. 25 곱하기 4 하시면 100, 700이에요. 그쵸? 700 마이너스 얘는 100분의 7 곱하기 4 곱하기 2인데 얘 25 곱하기 25잖아요. 됐어요? 그럼 25랑 25랑 하면 100이잖아. 그럼 100하고 얘하고 사라져. 됐어요? 그러면 700 마이너스 7 곱하기 2 곱하기 25 얘 50이잖아. 그럼 350이란 얘기잖아요. 따라서 답은 얼마다? 350m가 제동거리다. 여러분 그냥 제가 일부러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 그냥 숫자 계산하고 어렵다고 막 이러지 마시고 보시면 이 숫자들은 다 관계가 있는 숫자들이에요. 약분하기 쉬운 숫자들. 그것을 놓치시지 않아야 돼요. 간혹 그것을 벗어나는 문제가 모의고사에 등장하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수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많이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런 근 숫자들도 가지고 놀아보시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꼭 풀어보시고요. 이제 마지막 한 문제, 를 향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면으로부터 24.5m 위치에서 초속 19.6m로 똑바로 위로 쏘아 올린 물로켓이 t초구에 도달하는 높이를 xm라고 하면 x는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 물로켓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높이와 물로켓이 다시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를 구하라. 자, 여러분. 이거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건 다 뭐하고 연결이 있어요? 중력과 속도 9.8. 얘랑 상관이 있어요. 9.8은 숫자로 보시면 4.9 곱하기 2. 그쵸? 10분의 77에 49 곱하기 2인 숫자예요. 뭔지 몰라도 7단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야. 저기 보면 245, 24.5. 얘 10분의 24.5는, 그쵸? 얘는 75, 35, 7 곱하기 7, 얘를 5배 한 거예요. 4.9의 5배인 숫자예요. 얘는 딱 봤을 때 여기 나오는 숫자들은 전부 다 이렇게 조작된
7단과 조작된, 특히 49와 조작, 그 관련된 숫자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계산이 훨씬 빠를 수 있어요, 여러분. 특히 위로 던지건 아래로 던지건 하여튼간 얘가 중력과 관련된 속도가 난 문제라면 분명히 그렇게 조작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문제 푸시면 돼요. 아니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쵸? 예. 보실까요? 예. 그래서 10분의 77에 49에다 5 하시면 224.5가 나옵니다. 자, 최고 높이일 때 V는 뭐다? 최고 높이면 이렇게 돼서 얘가 뭐예요? 방향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리고 멈춰야지 다시 내려오지. 따라 속도가 0인 거예요. 따라서 얘를 미분하셔야 되는 거죠. dt분의 ds v. 그래서 얼마다? 얘는 사라지고 19.6 19.6인데 19.6 마이너스 4.9 곱하기 2t. 얘는 9.8의 2배. 맞아요? 그럼 10분의 196이면 얼마다? 49의 몇 배다? 4배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얘는 10분의 49 곱하기 2t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가 0인 거야. 그러면 이미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10분의 49 곱하기 2t는 10분의 49 곱하기 4. 아까 하면 2t는 4니까 t는 2. 보이세요? t가 2초예요. t가 2초일 때 높이를 구해봐라. x는 10분의 얼마라 그랬어요? 77에 49. 49 곱하기 5 더하기 10분의 49 곱하기 4 곱하기 2 빼기 10분의 49 곱하기 얼마? 2 곱하기 2 이렇게 하시면 되죠. 빼기. 됐어요? 그러면 뭔지 몰라도 10분의 49를 앞으로 빼시면 얘는 5, 얘는 8, 얘는 빼기 4 이렇게 하면 되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최소한 4하고 얘 하면 9. 그러면 10분의 49를 9배 하시면 되네요. 맞아요? 그러면 9, 9, 81, 9, 4, 36. 그러면 44.1. 44.1m가 되는 거네요. 답. 됐죠? 여러분? 물로켓이 다시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를 구하여라. 는 0 구하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는 0. 그러면 얘 여기다 넣을 때 얘는 49로 10분의 49로 다 나눠 봅시다. 얘는 뭐 남아 그러면? 4. 아니 얘는 5. 마이너스 플러스 얘는 몇 t? 10분의 49 곱하기 4니까 4t. 그 다음에 얘는 10분의 49 남으니까 마이너스 t의 제곱은 0. 10분의 49, 4.9 나눠버리니까 굉장히 쉬운 방정식이 나오죠? 그러면 t의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는 0이니까 5, 1 마이너스 t는 5초이거나 t는 마이너스 1초인데 마이너스 1초는 왜냐하면 여기가 중간에서 이렇게 지면에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 지면이 없어서 마이너스 1초라는 식이 나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t가 5초일 때예요. t가 5초일 때 순간 속도니까 여기다 t에다 5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t에다 5 넣으시면 그쵸? 10분의 49, 10분의 49 10분의 49에서 4 마이너스 10 그쵸? 따라서 속도는 는 0 빼고 계산한 거예요. 여기 속도 구해놓은 식이 있으니까 그럼 10분의 49 4.9 곱하기 6 하면 되네요. 뭐라고요? 답은 4.9 곱하기 6 6, 9, 54 6, 4, 24 29.4 근데 얘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됐어요? 얘는 거꾸로 떨어지니까 위로 향할 때가 플러스니까 얘는 뭐다? 방향 마이너스가 있다. 그때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붙여 보시면 되죠. 어렵지 않죠? 자, 이런 문제일 때
그냥 이거는 10분의 49, 4.9하고 연관된 숫자들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다.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할 수 있다. 위치를 한번 미분하시면 속력. 그쵸? 그 다음에 멈춘다,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 얘는 속도가 0이구나. 그리고 지면에 도달한다, 위치. 이 높이가 0이구나. 이렇게 외우셔서 저 앞에서 했던 문제 한 번 더 푸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속도, 가속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죠. 뭐, 굉장히 쉽잖아요? 예. 이런 문제도 3점 달고 수능에 나올 수 있죠. 이런 기본 문제로. 여러분, 연습하시면 여기 부분에서, 에서 기본은 맞출 수도 있다라는 거죠. 속도와 가속도, 이 글씨들에 매몰되지 마시고요. 글 읽으시면 굉장히 간단한 얘기니까 그 간단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열심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